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17학번 김종희입니다. 지금부터 생화학2 영상과제 돌파감염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로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돌파감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돌파감염되는 이유와 의외의 긍정적 효과 마지막으로 대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약 3개월이 넘도록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 3,300명가량 가까이 확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 1,300명대로 그 수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1차 78%, 접종 완료 62%로 크게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도 함께 감소 중입니다. 백신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돌파감염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돌파감염이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막고자 하는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백신이 목표로 설계된 병원체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 발생합니다.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수두,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질병에서도 발생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평균 58% 정도의 면역률을 제공하고 코로나 백신의 경우 제조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95% 정도로 매우 높은 면역률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되었더라도 백신 없이 감염되었을 때보다 경미한 증상, 낮은 치사율, 그리고 짧은 감염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걸린 줄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백신 종류별, 나이에 따라 돌파 감염률을 정의한 표입니다. 10만 명당 돌파 감염 추정 사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가장 높은 돌파 감염 추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백신 중에서 가장 낮은 돌파 감염률을 보입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은 교차 접종의 돌파 감염률입니다. 다른 백신들과 비교해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돌파 감염률인데 이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혼용 부스터샷을 곧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률이 높은 얀센의 경우 한국에서도 부스터샷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돌파 감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면역 체계는 단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뮤노세센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T셀과 B셀의 감소입니다. 이 줄어드는 림프구는 조혈모 세포의 텔로미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짧아지고 퇴화되어 적정한 수준의 림프구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혈모 세포가 림프구 조세포보다 골수성 전구세포를 더 생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어가며 림프구의 수가 감소하고 이는 곧 병원균에 대응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백신은 65세 이상에서 덜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B셀의 수명입니다.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 체계가 발동되고 메모리 B셀이 특정한 항체 반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구적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세포 분열로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고 림프구처럼 메모리 B셀도 무한정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수명은 백신의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명 차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메모리 B셀의 수명 차이는 병원균이 몸을 얼마나 빠르게 감염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돌파 감염의 두 번째 이유로 메모리 B셀의 수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진화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백신 접종 후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를 기억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의 에피토프라는 면역계가 항원을 식별하는 특정한 부위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러스는 유전적 돌연변이를 계속 겪고 이는 축적되며 바이러스의 3차 입체 구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역 체계가 식별하는 부위에 뮤테이션이 생겼다면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안티제닉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최소 2배 이상 높고 짧은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미접종자에게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매우 낮은 바이럴 로드로 인해 전염 가능성도 적고 증상도 거의 없다시피 한 반면에 델타 변이의 경우는 기존 코로나와 비교해 1000배 이상의 바이럴 로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접종자의 경우라도 타인을 전염시킬 수 있고 중증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의 경우는 증상도 거의 없고 치사율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걸린 줄도 모르게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긍정적 효과로 부스터샷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진화와 개개인의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피할 수 없으나 유일한 대안은 집단 면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